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9일인데요. 신약성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리 해석을 16번째로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년여 만에 우리 신약성경으로 소리를 해석하는 것, 소리의 모든 것을 다루는 것보다 음절이라고 서양 애들이 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음소, 바탕소리 중에서 자음, 모음, 그것이 하나씩 결합해서 소리가 난다. 뜻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하는 그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음절을 안 다음에 이게 삼성을 알아야 되는데 서양에는 세상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알파벳이 다 망가져가지고 삼성이란 뭐냐? 초성자음, 중성모음, 그 다음에 받침에 해당하는 종성자음. 그렇게 돼야 완전한 소리가, 완전한 글자가 이루어진다. 완전한 글자가 이루어졌다는 건 완전한 뜻이 전달되고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지부동이 된단 말이에요. 즉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인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 그러잖아요. 해. 자음에다가 모음밖에 없잖아요. 이 모음도 어떤 사람들은 아자랑 이자를 결합된 복모음이다. 이중모음이다. 그때 이 소리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다 단자음, 단모음이에요. 모든 음소들은. 이런 음소가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정음이로 된 우리 언문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글은 완전히 서양의 딸랑이 글자예요. 식민지 글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사람의 꼬리, 사람의 의식 구조가 세상관이 됐든지 인간관이 됐든지 그러면 이 성경과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겠어요? 서구신학이에요. 서구신학이 완전하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무튼 이게 해 그러면 여기 이응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있지만 이건 다 우리 알기 때문에 안 적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세종 때 정리해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발음할 땐 해자에다가 이응이라고 하는 걸 소리를 내진 않지만 입모양은 유지된다 이거.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성책이라고 하잖아요. 평범한 소리, 상성, 올라가는 소리, 거성, 그 다음에 끝을 빨리 닫는, 요건 바로 받침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음운이라고 합니다. 음운. 그래서 우리는 이 정운이 아주 딱 돼 있는 거예요. 한문 발음도 그렇고. 그래서 절을 공부할 때는 음소를 알고 삼성의 원리로 된 음운의 원리를 알아야 이 음절이 완전한데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알파벳은 다 음절관이 망가져 있고 한글도 지금 완전히 서구 영문법으로 다 완전히 조작이 돼 있어가지고 음절관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시창이에요. 안정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이 배교하면 더 금방 그냥 그날부로 배교에 대한 형태가 수입되는 마당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음절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이미 문자, 글자가 있는 거예요, 글자. 물론 이제 따로 해가지고 이제 소리 이 방면을 좀 더 크게 하지만 소리를 알게 되면 글자는 자연적으로 실의 바늘의 실이 따라가듯이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읽기에 전력하시고 한글 개혁 성경 펴놓으시고 자, 우리 한번 오랜만이니까 근 1년 한 달이 됐는데 2절까지 했다고 치고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따라하는 거 아시죠? 파울로스, 가이, 실라노스, 가이, 티모테오스 편지 보내는 사람이 3명이에요. 에클레시아 데살로니케온에 데살로니케 카이자가 여기 또 하나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그게 지명이 문제가 아니라 에크클레시아예요. 불러냄 우리말로 교회 엔데오 파트리카이 퀴리오 이에수 크리스투. 자, 이렇게 3사람이 교회에게 하는데 이 교회 데살로니케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엔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스 그리스도스 임자님과 여기 하나님과 임자님을
성부와 성자를 이제 이렇게 갈라서 했어요. 자, 그다음 덕담이 나오죠. 하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그렇죠? 아포데우 파트로스 휘몬 카이 퀴류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하나님인데 아버지라고. 그다음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스인데 퀴류라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반복을 했어요. 그다음 2절 유 하리스 투맨. 이게 굉장히 대단한 말이에요. 유는 이제 아주 좋다, 잘 된다는 말이고, 하리스트 기쁘다는 말 아닙니까? 은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가지고 고맙다. 구약으로 말하면 야다. 예, 야다. 야다에서 나온 토다. 이게 고맙다는 말이잖아요. 어중뛴 딴 나라에서 쓰는 말, 그 감사라는 말. 그거 다 저쪽 짱깨나 쪽발이 거친 거지. 우린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 고맙다 하는 말인데, 지금 다 뭐 짬빵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늘어나는 듯하기도 하고, 그냥 또 다들 그러니까 그냥 감사. 문장 중에서 고맙다는 말이 나오려면 그 앞에 문장이 형성돼야 되는데, 감사하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문장이 또 어순도 그렇고 낱말이 바뀌기 때문에 간단치 않습니다. 쪽발이의 그 식민지의 근성을 없애버리긴 정말 대단한 멋진 일꾼을 세워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통치력으로 다 금방 바꿔집니다. 유하리스투멘 토데오 판토테페리 판톤 휴먼 므네이안 휴먼 보유 메노이 에피톤 프로시콘 휴먼 해먼. 1장 2절까지 우리 조금 이제 봤습니다.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게 쭉 가는 해서 1장 마지막 절까지 1장 2절 상태가 2절 상태가 쫙 해서 1장 마지막 절까지 가요. 1장 마지막 절이 어떤 거로 돼 있죠? 1장 10절. 오늘 이렇게 2절 고맙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마워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고마워하는 게 해내면서 맨 플러스 오이가 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포유 이게 몸뚱아리예요. 그 다음 맨 이게 움직이는 형용사, 즉 분사라고 일컬어지는 그 특징 소리가 맨이고, 물론 몸뚱아리가 현재이기 때문에 중간태 내지 즉 재규용법이나 수동태 둘 다 되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게 호랑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돼 있어요. 세 덩어리.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소리로 이것을 읽을 수 있으면서 뒤에 맨자라든가 오이자라든가 이게 감이 팍 와야 돼요. 외우는 문제가 아니고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핵심인 몸뚱아리는 포유자예요. 포유자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포. 남자잖아요. 남자가 먼저 오잖아요. 한 개. 그 다음 뒤에 오자가 오잖아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면 발음이 되잖아요. 뭐라고 발음하죠? 포. 5번 합시다. 포, 포, 포. 이 포에서 이거 요걸 이제 우리 정음으로 옮겨보면 피읍이잖아요. 닮았네? 꼬리, 그렇죠? 요거 짝대기만 이거 피잖아요. 요 피라는 글자랑 우리 피읍이라는 말이 같아요. 요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피. 발음이 같겠지요. 원래 옛날에 바벨 때 보면 소리는 같잖아요. 소리. 퍼지면서 이제 소리가 뭔 말인지 소리가 이게 막 뒤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후대 천차만별로 이루어졌겠지만 글자, 소리에 대한 그 표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소리, 여러 글자들로 되어 있는데 소리와 글자의 관계는 깨진 거예요라는 말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루는 이제 그 멍멍이가 꼬마를 많이 낳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강아지가 이제 지금 생각에 하얀 빛깔이었는데 아니 꼭
듣고 깐난쟁이 태어난 놈들 보니까 이게 눈을 안 뜨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저 그거. 눈이 일주일 됐나 얼마 지났나 눈을 이제 그때 뜨더니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막 다니는 거야. 근데 눈 감은 채로 엄마 젖 먹고 그 안에서 서로 그냥 디글거리는 거야. 뭐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루 이틀 전에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코나 이제 감각으로 이렇게 조금 나오고 막 넘어지고 자기네끼리 누군지도 모르는지 이렇게 막 하는 걸 봤어요. 그때 한 서너 마리 대여섯 마리 났나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이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구나.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난 딱 나면 다 뭐 눈으로 뭐 보고 감각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귀가 아주 먼저 트여요. 귀가 먼저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소리죠, 소리. 물론 우리 온 몸이 온 세포가 소리에 감각을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 귀로만 소리를 한답니까? 귀도 벌써 얘기 딱 들으면 겉귀 속귀에서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핏줄, 깃줄, 뭐 신경세포 이런 거 뭐 아주 어마어마해요. 근데 오늘날 이걸 사람들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복제. 클론이 됐든지, 예? 용어도 많아요. 뭐 그런 사람들 하는 거, 뭐 가장 유치한 걸 로봇이라고 하잖아요. 로봇. 문자 그대로 정말 물질인 기계라든가 뭐 이런 거, 물렁물렁 이런 거를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인형 같은 것부터 오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위별로, 용도별로 그렇게들 만들어요. 언제부터 그런 짓들을 했는지 아찔한 이야기예요. 과학이 어떤 면에 지금 가장 아주 유치한, 무지한, 가장 맹한 시대예요. 손전화가 나왔고 AI가 나온다지만 옛날 고려 쪽에 있던 것 아니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나오지만 이거 뭐 BC 몇천 년 전에 나온 어떤 그림들, 물건들 볼 때 이게 뭔지 대단했다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수천 년 전에도 야 사람들의 사는 세상이 대단했다고. 한두 개씩 걸 좀 이렇게 깨달아서 정리하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다 알지를 못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중에 우리 배달결의 말이 뭐 옛날에 뭐 가림터 정어머니 뭐 가림단이 했는데 어마어마한 문명이에요. 지상 어디에선 발현할 수 없는 그게 엑기스가 뭐라고 했어요? 언어 문자라고 했잖아요. 소리와 글자. 이걸 지금 제가 시연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귀로 소리 듣고 그다음 조금 지나면 눈이 글자를 그림을 그리잖아요. 소리를 눈에 보이게 그려내는 거예요, 이거. 귀가 먼저 작동을 하고 그다음 눈이 작동을 하잖아요. 물론 귀로 했을 때 들리는 소리를 입으로 내는 경우랑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하는 건 이건 흉내내는 거예요. 네. 흉내내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도를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하는 처지. 근데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귀에서 눈으로 옮아갔을 때 다른 감각기관인 입은 입, 눈, 귀는 그림을 보잖아요. 실제를 보면서 이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아직 글자가 없는데 눈은 글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소리를 대해서 하지만 이건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읽는 거, 글 읽는 거, 책 읽는 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들리는 소리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잖아요. 말. 이거는 글이라고 해요. 글. 예. 말하기 입이랑 글로 사람들이 적어놓은 걸 읽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으로 글을 다루는 읽는 경지까지 가게 되면 귀로만 들을 때랑 달리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을 때 인지가 사람의 생각이 뇌가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요거 굉장한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소리가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말소리, 귀를 통해서 하는 소리, 이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줄이면 글이라고 하잖아요. 글자. 그래서 소리가 먼저고 글자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바른 소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할 때 따라하고 글자를 보고 읽을 때 따라 읽고 수동이야. 아직까지는 주동이 안 돼. 그리고 이제 글자를 익히고 하면 그 다음에 혼자 이거 보고 자기가 직접 글자를 보고 소리 내면 이건 어마어마한 천지개벽이에요. 꼬마들이 말 못할 때랑 말 흉내낼 때, 그 다음 자기가 책을 보고 읽을 때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말을 일찍 하는 애, 말을 많이 하는 애, 그 다음에 말을 늦게 하는 애, 말을 적게 하는 애, 다 그거 글자에 대한 관들이 달라요. 누가 장점인지 누가 단점인지 몰라. 특성이야, 특성. 이걸 하면서 이제 생각이 깊은 아이가 있고 생각이 깊지 않은 아이가 있어. 판단이 빠른 아이가 있고 판단이 더딘 아이가 있어. 다 장점이 달라. 누가 잘났고 누가 똑똑이고 못난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식민지예요. 거짓된 서구 엉터리 언어관 가지고 지지고 볶단 말에 배달결여로서 바른 우리 언어관, 바른 문사철관, 문명관, 소리관을 전제로 한 글자관을 딱 장착하면은 안 늦어요. 그냥 3살 때부터 영어 가르친다고 방방한 이건 망하는 길이요. 그 한 귀한 생명이 어리석음의 극치요. 극치. 세상이들이 정해놓은 전제들 엉터리들 이게 식민지인지 모르고 딴 나라 딸랑이로 완전히 노예가 되는데 빠른 그 삶인지 모르고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언어관, 소리관, 글자관, 자연관, 문사철관으로 이걸 깔고 그렇게 아이들이건 노인들이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 한심함이고 줏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깊이 새겨 들으시오다. 좀 말이 장황해졌는데 포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얘기가 또 많이 흘렀죠. 이걸 그래서 포라고 말하면 포. 정음으로 피읍자는 좀 소리가 거칠어요. 거세다고요. 이것의 기본형 뭐예요? 비읍이잖아요. 비읍. 예. 아자 붙이면 파랑 바가 다르죠.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요. 겨울 나는 거 파 있잖아요. 그래서 파가 이게 사나이들 음식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밤은 가을에 아주 딱딱한 껍질에다가 속에 껍질 있고 까니까 하얘요. 하얗다는 건 이제 그 원소, 그렇죠? 세포. 아주 근본에 대한 색깔은 하얀 빛깔이에요. 하얀 빛깔. 소리 빛깔은 뭐겠습니까? 예? 물건 빛깔 속에 들어가면 다 그런 들어가면 하얗다 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빛을 좋아해서 백의 민족이다. 흰옷 입는 결애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하얀 빛깔 속에 빛깔을 분해하면 모든 만물의 색깔이 나오잖아요. 빛깔이. 근데 색깔은 둔탁하고 선명치가 않아요. 물론 그 나름대로 질감을 갖고 있는데 그럼 그게 다 소리도 다 있기 때문에 소리가 빛깔이나 소리가 파장이나 진동이 있잖아요. 너무나 세미의 소리가 느끼지 못하죠. 다 사람마다 차이 있고 물건마다 차이가 있고 주변의 환경 따라서 빛깔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래를 하게 되면은 빨간 색깔은 과연 낮은 데서 날까? 파란 색깔은 높은 데서 날까? 그거 간단한 거예요. 우리 요즘같이 인공지능 시대 노래를 빛깔로 그림으로 만들어 보시오. 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파장이 길다, 파장이 짧다. 주파수가 많다, 적다. 한 그 진동이 이렇게 한 물결 하나부터 하나까지를 한 주파라고 하잖아요. 한 파장. 파장이 많으면 높은 소리, 날카로운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파장이 이렇게 진동이 적으면 낮은 소리, 묵직한 소리 하네요. 사람도 그 성대에서 진동을 하잖아요.
진짜 성대가 있고 가짜 성대가 있잖아요. 예. 뭐 그 과학이 다는 아니지만 사람마다 또 다르죠. 이게 목구멍이 좀 넓은 사람, 좁은 사람, 성대가 소리 울 때가 아주 짧은 사람, 긴 사람, 그 짧은 소리가 짧고 아주 얇고 이런 게 바로 소프라노지. 여자들 소리랑 남자 소리가 구분되는데 남자 중에서 테너들이 아주 그렇게 여자들 같이 가늘고 높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맑게 들리잖아. 그리고 뭐 생기가 나잖아. 너무 들으면 아주 또 금방 실증을 느끼는 게 테너 소리예요. 묵직한 소리는 이게 좀 중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감촉이 안 돼. 특히 현대인은 빨랑빨랑 하니까 소프라노, 테너 인기 절정인 시대지 않습니까? 한국은 너무 그냥 냄비 근성들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피읍자가 비읍자보단 세요. 그래서 밤 할 때 우리 밤을 먹어본 사람, 본 사람, 만져본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밤토리 떨어져요. 툭툭 파가 떨어지는 소리 들어봤어요? 근데 뭐 양파, 어? 파는 조금 세요. 파, 좀 힘이 좀 이렇게 여기 비읍자는 위쪽으로 이렇게 꼬다리가 있어요. 그렇죠? 방향성이. 근데 파는 이게 옆으로 이거 그림을 양옆으로 이게 퍼지는 게 있어요. 파가 여기. 예. 두 개의 이제 힘이 있잖아요. 그다음 울림, 진동, 그다음 이제 전자파, 전기파 이러한 거. 이게 굉장히 3요소예요. 전기 작용이 발생하면 힘이 나는데, 그다음 이런 진동, 울림이 있어요. 이게 물론 여기도 이제 빛도 있죠. 발생한다니까요. 이게 여기 빛이고 힘이고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그다음 많은 그 미네랄이라고 하는 조그만 알갱이 중에 으뜸이 이거 솔트예요. 이렇게 씁니까? 그 염소를 갖다가 솔트를 또 이렇게 이제 원소 기호로 CL이라고 하나요? 소금. 근데 이게 다 오늘날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좋은 물 아주 다 불순물 제거한 아주 그런 소금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생명의 여러 부분을 작용을 해요. 우리 물이 70%에서 80% 되잖아요. 꼬마들은 그냥 냅둬도 뜨끈뜨끈이야. 병이 안 걸리잖아요, 잘. 꼬마 쪽에. 왜? 이게 막 순환이 잘 되니까 뜨끈뜨끈하고 아직 뭐 범죄도 적고, 기껏 이제 걸리는 건 적응해 나가려고 이제 감기 기운이 있는 것밖에 없어요. 턱 썩게 면서 그냥 그 자체로. 근데 벌써 나이가 들면 물기도 떨어지고 몸 자체가 차지는 거 여기에 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이랑 소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거를 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에서 이게 사람이 이제 입이라고 할 때 이게 코고 여기서 이미 전기가 발생을 해요. 전기 전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점점 많아지면 이제 압력이 생겨 볼트가 되죠. 그럼 이게
얼른 이제 흐를 것 아니에요. 전기의 전압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흐르잖아요. 흐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류. 그다음 이제 실제 뭐 밥솥에서 밥이 된다는 건 이제 실용되는 걸 전력, 흐를류. 그래서 이게 전기용어가 이게 근데 우린 번역이 잘못되고 이게 쪽발이 한자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워서 전기가 너무 간단하고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걸 다 우린 가르치지 않고 올바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그냥 돈방석이고 철밥통이에요. 또 다 그거 팔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개인기업 아니에요, 그거? 아니, 개인기업 할 게 있고, 나라가 하는 거 누구나 다 주인인 공동기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 팔렸어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아주 한국 망친 원흉, 3대 원흉이에요. 그뒤에 나오는 자들은 더 완전히 그냥 더 세계주의의 꼬봉을 만들어 버렸고 현재 스코어 지금 이재명 정부를 거치는 중에 있어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잖아요. 옛말 일반인적으로 틀린 거 없어요. 구간이 명간이다. 이제 새로운 일꾼을 뽑으면 잘하겠지. 속지 마세요. 줏대가 없는데 타락했는데 뭐가 돼요? 딴 나라 놀이개들인데. 그래서 이게 포자는 그렇게 되는데 또 그러면 이제 자음 모음이면 서양 언어의 원리는 자음 하나 앞에 나오고 모음. 그래서 이게 일단 소리는 나는 거야. 자음 하나만 있어도 소리가 안 나고 모음 하나 있어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뭐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을지 서양엔 이것에 대한 학술 용어나 감각이 없어요. 뭐 서구 언어학, 뭐 현대 언어학에서 대단히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뭐 알만한 모르는 얘기로 꽉 가득 차 있지만 참 한심해요. 늪이에요, 늪.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저 장터에 할마씨가 무슨 언어학 용어를 안 해도 다 팔아먹고 입에 풀칠 하신다고. 꼭 꼬마들이 막 말해도 다 하잖아요. 그런 걸 갖다 이제 어떤 용어를 딱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규칙을 딱 만들어서 그냥 이거 한 줌도 안 되는 아이들이 그냥 장난질 하는 거야. 그 중에 100명에 하나나 양심 있겠어요. 1000명에 하나나 양심 있겠냐고요. 무식깽깽이들이. 세상이 이러한데 서구 언어관이 이러한데 그게 여기 원문 가운데 들어서 가지고 또 혹세무민하는 걸 지금 까발려서 바로 알려드리는 거야 제가. 인간들이 만드는 규칙과 이른바 문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뻥이고 사람을 세뇌시키는가 노예 만드는가. 이 다음 자음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오타가 이게 모음이잖아요. 모음. 여기 자음이 없어요. 자음이 나와야 되는데 발음이 안 돼. 그럼 이게 포하고 끊고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못한다고. 근데 그냥 하잖아. 여기에 자기네끼리 소수 어떤 나라가 됐든지 어떤 쪼무레기리 됐든 자기네끼리 이렇게 해서 소리 낸다고. 여기 또 이제 어떤 가라까지 싫으면 노래한다고. 꾀꼬리 소리라고. 또 그냥 돈 주고 가서 듣는다고 방방 뜨는 거예요. 제가 예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갈맹이 그런 말미암아 나타나는 번드르르한 그 외식, 조작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자가 이 근본 소리가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다 엉망진창으로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믿음? 회개? 그것도 다 지금
소리잖아요, 소리. 그 다음, 나라마다 다 다른 글자. 소리는 어떻게 내도 소리가 다르면 글자가 다르잖아요. 글자가 같아도 소리가 달라도 소리 다른 것 때문에 깨닫는 바랑 그 의도하는 게 천차만차예요. 예? 바둑 꿀했을 때, 예? 표기는 일단 뭐 차치하고 일단 이런 아는 걸 소리 낸다고 할 때 바둑 하는 사람이랑 바둑 그 생각이 다 차이가 있다니까요. 생각 쓰임새가 다 다른 열매가 예상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고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라니까요. 이건 지금 우리 소리 우리 표기니까 좀 나. 이 바둑이라는 말은 이건 우리 언문이잖아요. 언문. 원래 소리가 언문으로 나기도 하고 이걸 또 한문 소리로 나기도 하고 한문으로 소리 내는 걸 한자라고 하잖아. 그렇죠? 이 언문. 근데 이걸 다 뭉개버리고 한글이라고 하잖아요. 한글. 뭔 뜻인지 알지도 못해요. 물어보세요. 한글이 그 쪽발이 말로 개념이 뭐냐? 정의를 내려봐라. 정의. 개념이라는 말은 뜻을 넓힌다. 넓혀서 이제 그 보편한 그 뜻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사회가 편안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정의. 일본 한자예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뭐냐면 뜻매김이에요. 뜻을 가장 속에 아주 안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죄 그걸 가지고 매겨봐라 말이지. 돈을 매긴다. 점수를 매긴다. 매기는 거 있잖아요. 매기다. 뭐 글로 표시하든 뭐 말소리를 하든 어떤 물건으로 대체하든 뭐 빛깔로 뭐 응용을 하건 매기는 건 여러 가지야. 품평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자 다음에 이자를 왜 썼냐니까 여기 전제가 있어요. 오미크론이라는 모음이랑 이오타라는 모음을 하나하나 개별로 봐야 되는데 어떤 소리를 묘사해야 되는데 오미크론 가지고도 안 돼. 이오타 가지고도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 에, 이, 오, 우 5가지밖에 없다고 해놓은 게 지금 세계 언어학의 아주 속임이고 또는 타락해서 아주 망가져 버린 상태예요. 우린 이런 정도가 아니고 무한대예요. 사람의 표현으로 무한대 소리, 무한대 표기를 할 수 있어요. 모음이. 정음 만들 당시 그냥 조금 쓰는 모음 개수가 동국정원에 보면 26가지를 써요. 26가지. 모음이라는 그 바탕소리, 즉 음소, 포님을 말해요. 근데 이거 훈민정음엔 모음이 몇 개예요? 11개잖아. 모음이. 11개, 한 개가 단, 즉 하나짜리 소리예요. 단음이에요. 단음. 한 개 뜻을 한 개 글자로 만들었으니 한 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한 개의 뜻을 한 개의 소리로 발음내는 거 필요에 따라서 한 개의 그 소리로 정의 내린 거잖아요. 그게 정음이에요. 바른 소리. 정음. 발음도 이렇게 원래 우린 그 다음에 목구멍 깊은 이런 소리예요. 정음이 아니에요. 표기랑 소리가 정음인데 그건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글장인 소리예요. 다 그거. 일본 소리. 그래서 오미크론과 이오타가 이걸 한 개의 모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오이에 해당하는 모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포이 발음할 때 이걸 이제 우리 정음으로 포이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오자래 요거 오자고 요게 있자니까 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포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 오자랑 이자가 한 번에 나야 돼요. 단음이기 때문에. 모음이기 때문에.
자음은 또 단자음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에는 근데 복자음이 3개나 있잖아. 예? 이게 한 개 소리가 아니야. 이게 2개를 묶어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었는데 단자음이 아니고 복자음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 여기 다 시옷에 해당하는 시그마 소리가 다 있으면 저기는 피읍자, 그래서 푸시라고 하고, 이거는 키읍자, 크시.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예? 기읍 소리 계통, 비읍 소리 계통. 또 하나는 뭐예요? 디귿이죠. 이거 기역이랑 디귿이랑 비읍 3대 남자는 같이 어울리는 소리예요. 전혀 소리가 다르잖아요. 기역 같은 건 어금니 계통에서 난다고 하고, 디는 이건 아주 뜨끈뜨끈한 그 혓바닥이랑 관련된다고 하고, 비읍은 아주 황토빛깔 무난한 아주 중화에 올린 입술 소리라고 하잖아요. 입술. 뭐 뽀뽀할 땐 입술 가지고 하지 이빨 가지고 합니까? 이런 뭐 혓바닥 가지고 합니까? 입술이 이게 우리 목화 토금소에서 토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들이는 중령의 소리예요. 이게 비읍자가 그릇이 이렇게 돼 있어서 모든 거 다 담잖아요. 그래서 발악이라고 하잖아요. 발악이 또 바리바리 넣는다 할 때 이게 비읍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흡수하는 담는 그런 노릇을 해요. 이게 입술 먹잖아요. 이거니까 디귿. 그래서 이 발음을 즈라고 하는 건 엉터리예요, 원래. 왜? 이거 크스, 푸스, 이건 드스로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 고전 헬라어에서 여서에서 해당하는 이거 바우라고 하는 게 없어졌어요. 이게요. 이건 어디 있냐니까 시그마가 낱말 뒤에면 이렇게 쓴다고 뻥들을 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자세히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아무튼 이게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요거 오이를 갖다가 한 개의 모음으로 표기가 없어가지고 모음 음소를 못 만들어가지고 그 똑똑하다는 애들이 무식갱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모든 글자는 우리 소리를 가지고 퍼졌거나 우리 소리 글자를 컨닝해서 만들었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영원히 검증할 길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뭐 적어도 뭐 수천 년, 만년이 넘었는지도 모르죠. 우리 언어 역사가, 우리 말글 역사가, 우리 소리와 우리 글자 역사가 어떻게 흘러서 아무튼 성경에는 이제 최초 사람을 아담이라고 했으니 쭉 해서 바벨 당시는 같잖아요. 입술이 여기 지금 구약을 제가 다음에 넣어야 되겠네. 11장 1절에 입술이 하나다. 혀가 하나다. 이빨이라고 안 했잖아요. 입술이 뭡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파로 갑니까? 페로 갑니까? 자, 우리 창세기 11장 지금 언어 얘기하면 성경 같은 건 우리가 완전히 그냥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서양 애들 전제한 거기 때문에. 사파. 사파. 뒤에 가면 이제 라숀도 하나 더 넣죠. 이게 하나라고 그랬잖아, 하나. 사파가 하나, 라숀, 입이 하나. 라숀은 보통 방언이라고 이제 구약 신약에서 번역을 했죠. 이건 혀예요, 혀. 이건 입술, 입이나 입술, 이건 혀.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이게 소리 내는 것에 얼마나 민감하고 언어의 핵심 아닙니까? 사람 몸이 이게 최고로 좋은 악기 아닙니까?
근데 타락해서 사람들이 성깔이 나쁘고 또 무식해져 가지고 뭐 말할 줄도 모르고 그냥 깡패같이 그런 바람에. 예? 그래서 이게 포위를 하려면 원래 오늘날 오이자를 하려면 이게 외로 딱 단모음 되잖아요. 왜.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오랑 이로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먹는 그 오이인가. 그래서 우리 오이를 갖다 왜라고도 하잖아. 가짜 오이를 오이라고 하고 진짜 오이를 참 왜라고 하잖아. 참 왜. 우리 참외 지금 아주 맛있죠. 옛날에 꼬마 때 아주 노란 빛깔의 참외 지금도 눈에 선명하고 또 아주 풀빛 푸르른 참외. 푸르른 참외가 그 참외가 잘 안 나오고 더 훨씬 달고 맛있어서 전 아주 그것도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걸 참외라고 하지 원래 이 발음이 서양 애들은 발음이 안 돼요. 글자가 없으니까 소리가 없다는 얘기지. 뜻을 모른다는 얘기지. 소리가 있으니까 글자가 있을 수가 있지. 소리 나는 데는 모든 글자 표기가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만 가장 무한대로 표기가 가능해서 짐승소리, 만물소리를 구현한다. 그렇게 세종당시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건 사람끼리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고 만물을 통치하게 돼 있잖아요. 저기 날아가는 그 독수리한테 우리가 딱 소리를 뭐라고 하면 이놈이 딱 와가지고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 아담은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뱀을 통해서 계집한테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한 사건은 이게 실제예요. 실제. 지금 여기서 그거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닌데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가 원문을 서양 애들 무식갱갱이들이 해놓은 거 가지고 뭐 엉터리 말로 히브리어 뭐 엉터리 말로 헬라어를 한다고 방방 뜨는 게 이게 아유 정말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이건 단모음이야 모든 건 싹 다. 그리고 한 개 한 개 글자가 한 개의 소리만 갖고 있는 게 대원칙이야. 이게 비꾸러진 건 엉망진창이고 사기고 속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창조를 갖다 못 믿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전락하잖아. 글 가지고 이름 지어주고 돈 벌어먹고 부적을 쓰고 불태우고 돈 벌어먹고 다 거짓이야. 거짓. 엉터리 소리고 타락해서 그래요. 사람이. 원래 거를 이제 용도를 바꿔버리는 거야. 미신이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 목숨에 대한 욕심, 딴 사람보다 낫고 싶은 경쟁력 이게 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자기가 안 뺏기려고 사람을 노예 만들어서 그냥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전쟁 같은 거 일으키고 전부 욕심이야 욕심. 욕심의 대명사가 뭡니까? 돈. 돈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연장이잖아. 요걸 먼저 쟁취하는 자가. 그게 뭐야? 석유 아닙니까? 석유. 대표로 석유. 모든 걸 다 석유에서 석유로 옷만 만드는 줄 아세요? 약 만들어야 약. 모든 병에 아주 그냥 근본인 약. 뭐 먹을거리 만들잖아요. 비료부터 해서 이거 다. 이게 심각해요. 이 문재인 때 어떤 관료가 저쪽 평택인가 어딘가 그 완전히 그냥 유전자 조작식품하는 대형 공장 세운 거 알죠? 지금도 있나? 한반도는 모든 거에 그냥 실험실이야, 실험실. 생화학전에, 생물학전에 필요한 거 다 우리 전국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실험실. 이런 곳이라니까요. 지금 뭐 무슨 뭐 경제가 10대. 아주 종중에 아주 신복으로 놓고 아주 그냥 따까리 삼은 것에 진해하잖아요. 부스러기 논아먹게 하는 거예요. 제 표현은 너무나 지나칩니까? 한심해요. 한심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정말 우리. 예?
정신 좀 차리자고요, 우리. 그래서 이게 표라고 말하면 표. 근데 또 이것도 역시 또 모음이야. 여기 또 없어, 자음이. 또 뒤에 이게 글자냐고 이거. 이걸 이제 어떻게 발음할 거야, 이게. 글자가 없으니 글자를 두 개를 한 덩어리를 한다. 이것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중모음 딥동이라고 하는 거야. 복모음. 이것도 또 복모음. 한 글자는 한 개의 소리를 전제하는 거예요. 한 개의 소리가 한 글자. 그래서 한 자는 한 음이다. 이 자자랑 음이 또 똑같잖아요. 관련된다니까요. 이런 자할 때 자의 음이 있고 또 이런 모의 음이 있잖아요. 자도 역시 소리, 모두 소리. 요런 자가 아니고 한자일 때는 이건 집이 있잖아요. 집에 이제 있는 사람인데 자. 한 개의 자는 한 개의 음이라 요거 자라는 게 뭐죠? 이게 소리라는 거야. 우리 어떤 그 자음과 모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뜻이 있고 이제 완벽한 걸 문자라고 하잖아요. 문자. 이걸 또 성자라고 돼. 성자. 이룰 성자 있지 않습니까? 문자의 3요소 하면 뭐예요? 형, 의라고 하잖아요. 형음의. 또 다른 말로 문자의 3요소. 이거 지금 문자 공부가 아니고 좀 소리 공부인데 문자 훈이잖아요. 문자가 꼴, 자가 소리, 그 다음에 훈이 의 뜻 이거예요. 저 훈민정음을 할 때 훈 아닙니까? 자, 글자 할 때 잔데 이게 음이 나오잖아요. 형, 음의 문자는 아주 기본 골격이에요. 소리를 모르면 저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저걸 또 서양 애들도 흉내내고 쓴다고 해도 우리 거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몰라요. 근본 소리, 바탕 소리, 음소인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럼 한 개 뜻이 한 개 소리가 나는지 그러니까 뭐 지들 멋대로 막 글자 하나에 여러 소리 만들기도 하고 소리를 못 내니까 소리가 줄어들어요. 모음이 5개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단조로운 거야. 서양이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어요. 아유 뻥이에요 뻥.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이야. 본디 우리 걸 갖다 이렇게 몰래 이제 가져가서 자기를 원조 삼고 그렇게 엉터리를 만들었다는 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우는 뭐예요? 이것도 이게 오자고 그렇죠? 요게 원래 윕실론이 우자로 발음해야 되는데 이걸 위로 발음한다고. 위라는 발음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못해요. 우이라고 발음하지 우이로 우에 이걸 위라고 딱 우리만 단음이야 단모음. 근데 한글을 만들면서 우리 단음은 몇 개 없고 전부 다 복모음, 이중모음이라고 해서 육모음 만들었던 거예요. 육모음. 뭐 아래든가 오래든가 뭐 어래든가 우래든가 의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 6개만 단모음 한 개 소리만 하고 나머지는 다 모음 2개를 붙인 이중모음이다. 그래서 이런 거 애 같은 것도 우리만이 적혀내는데 이건 어이다. 그 다음 야도 이게 단모음이 아니래. 이자랑 아자래 이게. 그래서 이야를 해보래. 이야. 이런 아주 무식깽깽이도 아니고 아주 완전히 양아치도 아니고 우리 그래서 훈민정음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이 취하고 쓰는 거라서 또 거짓말로 완전히 세뇌 조작시키는 마약 같은 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마약이야, 그건 마약. 죽어요. 육신의 마약 정도가 아니고 언어의 마약은 아예 그냥 사상과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원문합니까? 어떻게 학문해요? 세계 학문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어요. 뭐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최고다고 하세요. 가서 길어야 7, 80생인데 사람이 사람 노릇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포이 요거 2개는 또 우르 발음하죠. 우르. 오라는 입모양 소리에다가 오 하게 되면 입이 동그래지지 않습니까? 오라는 소리 이게 위라는 발음도 할 줄 못하면서 이건 위로 하재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루 읽잖아. 하려면 우루 해야지 자기네 원리상. 이걸 왜 위라고 해. 엉터리고 틀린 거예요, 그거. 근데 다 그렇게 하니까 위라고 해서 또 요 이름까지도 위필론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라고 하느냐? 요거 이렇게 요걸 갖다 우로 한 바람에 이건 또 이제 위로 한다는 거야. 엉터리야 싹 다. 일관성도 없고. 헬레스가 이러니 이게 정말 구약은 오죽하겠어요. 헬라 시대에 다 조작을 완성했을 테니까. 오에다 위 발음 어떻게 해요? 오에다 을. 오 입모양을 흐트리지 말고 힘 빼고 거기에 우자 해보세요. 이게 안 되잖아. 오우가 이게 완전히 이게 오는 봐요. 오는 이거고 우는 이건데 이건 이로 올라 이게 발음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없어. 이걸 위라고 해버려서 이로 끝나게 한 거야. 이루다. 눈물겨운 아주 정말 원리도 모르고 무식갱갱들이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그냥 총칼로 이렇게 써. 이렇게 해. 헬라 문명이 여러 문명이에요. 헬렌이즘이라고 하는 게 사기야 사기. 무식 깽깽이에다. 오늘날 서방 아니요. 종교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래서 이거를 우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오이. 둘 다 이게 딥동이에요. 이중으로 된 모음, 복모음이란 말이야. 이 자체가 뻥이에요. 이 뜻이 뭘 한다는 거잖아요. 뭐 만든다, 뭐 해낸다, 뭐 행한다 등등 이게. 너희들에 대한 문외한 생각해냄, 기억을 갖다가 해내면서 이게 분사가 돼 있잖아요. 꿈틀꿈틀하는 형용이라고요. 만들고 있는, 해내고 있는. 근데 여기 맨 짝에 써가지고 몸소 재기용법을 하게 되면 강력하지. 어디에? 빌기들. 어느 대상을 향해서 빈대는 거니까 비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에피가 때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장소도 들어가고 여기서 빌리기라고 하는 어떤 사건, 이러한 움직임 일. 우리들의 여기 쭉 보면 이제 너희 우리라는 인칭이 되어 있는 거를 쭉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2절을 설명하다 말았네. 또 어떻게 여기 맨 자가 이게 동사니까 우리가 고마워한다. 늘 대상이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3절 아가 이게 강조꼴도 있고 부정하는 꼴도 있어요. 그렇죠? 뒤에는 이제 어떤 과정 레이프는 이렇게 남겨두는 거,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 냅두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티읕은 뭐냐면 분사, 과거 분사죠. 티니까 시간을 넣으면 이제 과거 분사란 말이에요. 수동이죠, 수동. 레이프에다가 그 다음 뒤에 오스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양념이에요, 양념. 문장에서 세상말로 에드버브니까 부사라고 하는 거. 이게 부에 뭐예요, 이거? 따까리라는 거잖아요, 이거요. 부관, 참모, 부사장, 부. 깍두기는 얘기야, 이게. 오스. 깍두기인데 이게 오스에서 온 거잖아, 오스. 굉장히 줏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그 양념들이 뭐, 수프니 뭐니 해가지고 다 화학, 인공 조미료들. 그러니까 병드는 거야. 맛있다. 맛집인데 전부 극소수 빼놓고는 사기예요. 무슨 얼어 죽을 맛집이요. 집에서 없는 솜씨에 만들어서 먹어야지. 사러 가야 되고 또 재래시장 가서 또는 원산지에 대고 뭐 완전한 건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그런 거에서 이렇게 비료는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거고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 화학물질이에요. 한 2세대 전에 개발해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빅 히트를 쳤지만 그 다음에 완전히 땅을 죽여 없애버린 거예요.
거름 만들어서 해야잖아요. 거름. 똥이든 뭐 이런 잡초든 낙엽이든 해서 그게 땅도 살리고 미생물 좋은 애도 살리고 나쁜 벌레들, 나쁜 벌레 이런 것들 다 병충해다 그냥 몰아내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쭉 어떤 힘든 과정이 있지만 쭉 남겨두게 되는데 떠나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호수 그렇게 그렇게 형용사가 어떤 상태에 대한 꿈이라는 건 여기 오수도 이게 동사 냄새가 나잖아요. 부정사만 동사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양념도 동사 냄새가 많이 나요. 즉 서로 어울린단 말이에요. 물론 주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결론인 동사를 다 이렇게 저렇게 이어주는 게 이런 전치사 말덩어리도 있고 분사 부정사 말덩어리 있고 이 부사라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언어예요. 이건 한 방에 그냥 한 문장의 사상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이 양념이에요. 우리 국수할 때 멸치 국물로 하는 거랑 그다음 뭐예요? 열무로 하는 거랑 이 비빔이랑 온면이랑 아유 이게 벌써 국수 얘기만 해도 침이 고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이게. 심심하게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맵게 먹기도 하고 그냥 계절에 따라서 자기 기호에 따라서 국수. 옛날 국수는 밀이나 좀 그래도 괜찮아졌지. 밀도 다 그냥 유전자 조작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 밀해서 조금 좀 소수들이 먹는다고 하는데 제초제 같은 농약 각종 이거 비료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열매가 몇 개냐고요. 고난을 받아야지 5년이고 10년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그럼 하늘에서 비나 좋은 게 이게 하늘에도 막 그냥 독가루 천지 아닙니까 이게. 요즘 구름다운 구름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옛날엔 봄구름, 여름구름, 가을구름, 겨울구름이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 구름 사이로 보이는 그 파란 하늘. 근데 지금 파란 게 아니고 뿌옇잖아요. 이게 무슨 하늘색도 아니에요. 해를 쭉 이렇게 눈 뜨고 가만히 보면 거기 이제 맑은 날 주변이 파란데 얘는 이제 이게 하늘색 빛이 나요. 이게 무슨 좀 초록도 아니고 연두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고 야, 그 하늘색. 그건 직접 한참 이렇게 딱 5초 날씨가 좀 흐리면 10초 정도 보면 이제 이 주변과 색깔이 달라요. 여기 이제 물론 여기 경계에서는 하얀 이제 저거 뭐예요? 플라즈마 이온 현상이 나와요. 우리 압니까? 플라즈마 이거 헬라스 말하자 뭐가 많아진 거야. 우린 한국에서는 요즘 초딩 때 이제 그런 말이 지금 고체를 딱딱한 놈을 따끈하게 되게 되면 이제 녹잖아요. 녹으면 그다음 또 이걸 더 물을 또 하게 되면 다 날아가잖아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이걸 또 가열하면 나오는 게 바로 플라즈마, 다른 말로 이온화 현상. 세상 만물은 전부 이온 형태로 물질 사이가 연결이 돼요. 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잖아요. 원자가 이제 양성자랑 전자 해가지고 물론 뭐 충성자도 있지만 이게 신비라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주고받게 하는 게 나와가지고 제3의 화합물. 그래서 화공학 시대예요. 물리학에다가 화공학으로 소위 서구 과학이라고 하는 그 뻥과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적은 물질 내지 적은 기관들을 만드는데 사람 자체가 욕심쟁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고약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래서 이게 없이 남겨두고 떠나는 거 없이 계속 보존하게 문해 이거 문해랑 똑같은 거잖아. 기억하고 있으면서 온패스가 뭐지? 복수니까 앞에서 말하는 우리의 주어가 유 하리스투멘의 맨자가 여기 주어로 온 거잖아요. 니네들에 관련된 쭉 생각해내고 있는 면을 떠나버리지 않게, 그러니까 늘 보존한다는 얘기죠. 일에 관련되는 거. 니네들에 대한 이런 생각해남 중에 그 내용을 까니까 믿음에 관련된 일하는 거. 또 코피 흘리는 거. 수고, 고생, 사랑에 대한 아주 그 고난, 고달픔. 아니, 사랑하는데 왜 힘이 들어요? 힘이 드니까 든다고 하지. 이거는 대충 해서 코피 흘리겠어요? 아주 정말 이거저거 석건이 다 그냥 아주 받아들여서 녹여버리는 거죠. 그냥 좋은 것들을 녹이겠어요. 또 어떤 거죠? 테스, 휘퍼모네스 아래 머무는 거야. 따뜻한데 두 다리 다 뻗고 편안한 그 상황도 아니야 이게. 미체 및 지하 아래 요거 엘피스 하제 소망 뭐에 관련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스 소망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바닥 인생, 사랑이 있는데 모든 건 다 고달픔. 또 믿음이 있다고 이빨만 까는 게 아니고 실제 일하는 거. 이런 것에 관련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주체가 우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스. 요거 N자가 뒤에 P자 때문에 N이 입술 소리를 미가 좋아서 은자가 이렇게 표기가 바꿔서 이것도 역시 타락한 거지. 표기가 왜 바뀌어? N자로 해야지. N자를 쓰면 이게 발음이 안 된다나? 앰프가 왜 안 되냐고요, 이게요. 웃기는 표기, 잘못된 표기. 제가 헬라 성경 만들려고 N자로 바꿔놓고 싶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원칙에 맞아요. 배달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글자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거 쓰니까 지들 편리한대로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규칙, 엉터리 규칙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 철자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려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N자라는 전치사의 합성이에요. 또 여기 플러스 두 개의 전치사에 N자에다가 플러스 팍 어디를 향해서 이건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여기로부터 막 관련된 상대방에 향해서 관련되는 거예요. 안에 향해서로부터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지는 교회에 관련해.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 이게 어떻게 앞잡니까 이게? 이 종류로 쓰는 동의어들이 신약에 몇 가지가 있어요. 프로스텐. 구약은 주로 어떤 거 쓰냐면 푸네이 갖다 쓰는데 이게 뭐냐면 르라는 전시에다가 푸네이가 얼굴들의 복수예요. 구약은 파님그래요. 얼굴들을. 낫들을 말해요. 낫들을. 낫에 대한 건 헬라스 말로 옵시스라는 명령인데 이건 뭐냐면 본되는 거야. 본되는데 우린 말이 낫이잖아. 낫도 있고 얼굴도 있고 면상도 있고. 야, 우리 말은 어휘가 게임이 안 되게 풍부해. 근데 왜 이렇게 나란 사람들이 하급이 많고 못됐고 엉성하고 한맺혔고 언어 말글이 다 없어져 가지고 속아 넘어가서 그래요. 신앙까지도 성경 번역부터 신학 전반이 엉터리 방송국이라서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만큼만 합시다.
오랜만에 오늘 어떠셨습니까? 다음에 이제 3절을 계속 이어 나갑시다. 우리 이걸 갖다가 복습하세요. 읽으세요. 고맙습니다.